세상 핫한 종목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이는 주식의 MC 서울경제신문 서종갑 기자입니다. 저는 신한투자증권 이진성입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2022년 5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한 3배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현재가 과연 고점일지요? 아니면 연말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12월을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12월 26일에 공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NFL 미식 축구죠. 크리스마스 독점으로 넷플릭스와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통적인 성수기인 연말 정시를 위해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2022년 하반기 때 이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년째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를 만큼 이제 올라서 더 이상 못 오르는 게 아닐까. 그 전에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그렇게 급락했습니다. 나사 지수를 뚫고 전고점을 넘을 정도로 지금 반등을 했죠. 주목해야 될 거는 지난달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주 좋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3분기에만 51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끌어모았어요. 월가 예상치보다 10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보통 넷플릭스의 3분기는 변동성이 큰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결과로 넷플릭스는 모든 면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보니까 또 11%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죠? 네, 먼저 매출액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98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한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EPS죠. 5.40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해 갖고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29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29.3%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8%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4분기 매출이 15% 성장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순중 가입자가 3분기보다 좀 높은 편이고 영업 마진도 22%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코로나19 거치면서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가 집에서 더 이상 넷플릭스 봐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20-30% 정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800달러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데믹 이후에는 이제 가입자 수가 보시면 좀 증가율이 떨어졌었는데요. 작년서부터 많이 증가하고 올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다 콘텐츠 덕분입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지출 비용이 연간 168억 달러, 굉장히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시즌제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넷플릭스를 계속 구독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정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네요. 가입자 수가 왜 이렇게 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광고 요금제 도입입니다. 넷플릭스 초창기 수익 모델은 광고가 없었어요. 광고가 없으니까 넷플릭스가 보기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전략이었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광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싼 요금제를 출시하겠다. 대신 그 요금제는 광고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먹히는 전략이 된 거죠. 요금제가 넷플릭스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넷플릭스의 유료 회원은 2억 8,272만 명이고요. 전년 대비 14.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넷플릭스 2분기 광고 멤버십은 전분기 대비 34% 성장했고요. 가입자 중에 45%가 광고 멤버십 가입자였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나 영국에서 7월 13일자로 베이징 요금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광고형 가입을 유도해 기존 회원에게서도 마진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넷플릭스의 광고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OTT보다 시청시간 점유율이 높고요. 광고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광고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고 요금제가 도입됐던 2분기를 보게 되면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회원 수가 이제 많이 늘지 않아서 약간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극복해낸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유죠.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OTT에 다 가입하지는 않고요. 넷플릭스의 콘텐츠 확장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애플, 아마존, 훌라, OTT 플랫폼들이 한창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넷플릭스에 있던 많은 컨텐츠들이 상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 파업이 있었고요. 끝난 이후에 비용 부담을 느낀 많은 스튜디오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독점권 유지보다는 더 많은 작품을 넷플릭스에 라이선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MBC의 수츠, HBO의 Six Feet Under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면서 구독자들이 굳이 디즈니나 HBO 이런 OTT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넷플릭스에서 라이브 이벤트 판권을 확보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식축구 라이브 판권도 확보했고요. 프로레슬링에 대한 판권도 확보했습니다. 저 OTT 플랫폼들이 요새 잘 나가는 것들 보면 다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라이브 판권도 확보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굉장히 늘리고, 티빙 우리나라 보면 야구 가지고 또 흑자 전환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쿠팡도 해외 축구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스포츠 경기처럼 라이브 이벤트 판권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간제 라이선스 의존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지속성을 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지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면 동시에 팬덤도 확보할 수 있고요. 수요층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광고 최적화를 위한 시청자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또 약간 유튜브랑 겹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공짜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광고 보면은. 네, 근데 넷플릭스는 완전 공짜는 안 되는 거네요. 5,500원 내야 되는 거니까. 겹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넷플릭스에서 더 저렴하게 요금제를 만들어야 된다,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는 무료 서비스인데 또 유튜브는 또 넷플릭스화돼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하면서 또 광고를 안 보면 돈을 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서로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광고 수익 비중을 키우면서 자체 솔루션도 또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지금 캐나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축이 되면은 구독자를 타겟팅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광고 운영 인력을 자체 고용을 해가지고 광고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로 광고를 보게 하면서 광고에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연말 되면은 오징어 게임 2 같은 기대작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전 전에 오징어 게임 나온 다음에 맞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주가도 꽤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하나 잘 됐다고 넷플릭스 글로벌 기업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이 됐더라고요. 이번에도 흑백 요리사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연말 다가오면서 이런 대작들이 나올 거고요. 전통적인 TV를 이미 OTT 서비스가 대체했다는 견해도 많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OTT 플랫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든 일반적인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들이요,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무료겠죠.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게 할 만한 차별화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말고도 불법 복제나 게임이나 독서, 이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옵션들에 시청자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넷플릭스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경쟁하는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글로벌 확장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여기 보시면 중국 빼고는 다 들어가 있네요. 글로벌 시장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각국 문화에 맞춘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성장은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뭐 넷플릭스의 속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뭐 저희가 이번에 종목을 다뤘다고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연말까지 한번 또 추가 상승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종목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